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다음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찾아 나가기 위한 과정을 또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쪽이 대장이다라고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후보권인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 영업이익 실적이 성장해서 우리가 꼭 사진 않더라도 관심 가지고 해당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당장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까지 같이 체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하나라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이 자리가 최고의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거품이 빠진 자리는 분명합니다. 레버리지가 다 청산이 됐으니까요. 1년 만에 찾아온 최대의 기회 8월 대장주는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최근 증시 상황 그리고 증시 점검도 한번 할 거고요.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만한 종목들까지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제 업데이트에서 휴일 동안 나왔던 내용 중에 뭐 완전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여러분들께 시장에 지금 물가 그에 따른 이제 금리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란 미국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한번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일 사이에 연휴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 미국 영토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웃기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미국의 영토로 선언한다?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의도를 살펴보면은 간단하게는 이 미군을 장기간 동안 주둔시킬 명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미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군을 장기전으로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해당 지역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면서 해당 지역의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란을 자극한다기보다는 장기전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레바논에는 이란이 지금 이제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또 있거든요. 하마스라고 해서 무장단체가 있는데 하마스 무장단체를 계속 공격하면서 사실상 이란하고의 관계가 계속 안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걱정되죠. 뭐 전쟁 길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돼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가도 큰 변동 없고요. 금리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원유 가격, WTI 가격 대단히 큰 변화 실시간으로 없는 모습입니다. 한 80달러 선 오히려 소폭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9월 금리 방향성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시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해요. 33%에서 오늘은 28.6%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지난주 50%대였기 때문에 확실히 CPI, PPI 지표 거치면서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고용지표, 뭐 다양한 지표들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다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직전 영상 대비해서. 증시에는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좀 불안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이것도 한번 짚고 갈게요. 미국 3호 대출 부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뭐냐면 민간 신용은 부실 대출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써놨죠. 미수익 대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그러니까 손해가 확정된 지금 이제 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2017년도 한번 위기를 겪었다가 안정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다가 진정되는가 싶더니 2026년도 이번 연도에 다시 치솟으면서 부실 대출, 이 대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요 부분만으로 아직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채권 금리 보시면 대단히 큰 변화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사실 뭐 더 크게 금리가 움직이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금리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같이 상승하는 게 당연해요. 수익성이 증가하면 위험도가 증가한다. 뭐 사실 요즘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위험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이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채권 금리를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신용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좀 불안해졌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부지표도 뭐 대단히 큰 변화는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에 있는 주요 뉴스 다 짚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장주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쪽으로 시장이 좀 흘러갈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복잡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대장주권 후보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봐야 될 두 가지 업종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바로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이죠. 뭐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넣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로봇하고 반도체 소부장,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주가 파동도 보고 그렇고 실적 발표도 그렇고 다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뭐 현금 흐름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년 초에 고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세가 가장 피크를 찍는 시기가 내년 초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주가는 뭐든지 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선반영한 주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파동이 이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뭐 다른 소식은 몰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 현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주목되죠. 특히나 최근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와 주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공략할 만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현대 계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로봇 관련된 섹터 계속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지금 현재 현대차 계열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 곧 엔비디아, 구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과거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안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이슈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 로봇 업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당중에 뭐 수익이 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슈가 너무 강력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관심 있는 건 다 알겠는데, 괜찮은 거 다 알겠는데, 이들 중에 누가 한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두 가지 업종에서 둘 다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분야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뭐냐면 공작기계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공작기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 주문이 이어지면서 온기가 확산되는, 로봇 쪽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마더머신이라고 해서 기계를 만드는 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계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더머신,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공작기계 산업이 최근에 극호황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작기계 이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에 대형 프로젝트, 국내 엄청난 규모의 2,000조 투자가 결정이 되었고 미래에 얼마나 투자할지 좀 봐야겠지만 1,000조 이상의 투자 규모가 발표된 상황에서 그 온기가 전 산업에 퍼지면서
온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뭐 건설업에도 전달되고 에너지 산업에도 전달되고 있는데 특히 로봇 산업에 같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 쪽하고 반도체 장비 이 두 가지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 소부장의 가치, 정확하게는 장비죠.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골라봤습니다. 뭐 복잡하게 찾는 과정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쪽은요. 웬만하면 실적이 괜찮은 종목만 골라왔어요. 안 좋은 종목들 애초에 배제시켰고요. 진짜 괜찮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주가 파동이 그래도 살아있는 쪽을 가져왔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제가 두 가지 종목만 뽑아본다고 한다면 라운 로보틱스하고 사이맥스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라운 로보틱스하고 사이맥스의 주요 사업은 크게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웨이퍼를 나르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퍼 이송 로봇이라고 해서 이 동그란 그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를 싹싹 옮겨주는 지금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웨이퍼가 워낙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이퍼가 지금 현재 정말 조심스럽게 미세하게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해당 로봇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동그란 로봇들을 같이 날라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로봇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요 위에 웨이퍼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웨이퍼가 올라가서 이동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동해야 되는 이제 이유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송 로봇들이 앞으로도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될 만한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서도 라운 로보틱스 먼저 볼 건데요. 라운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웨이퍼 이송 진공 로봇 양산 기업입니다. 이거 뭐 최근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엔 좀 경쟁사들이 등장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근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유일까지는 아닙니다. 그 가장 이제 안정적인 제품을 만드는 이 가장 점유율이 높은 정도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 이송 진공 로봇을 개발해서 고객사와 시제품 초기 테스트를 최근에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반도체 대형 공장에 들어갈 이송 로봇들을 이미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반도체 제조사까지 높은 이익으로 고객사로부터 지금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운 로보틱스가 과거부터 함께 해왔던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높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최근 증시가 무너졌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증시 하락에 같이 무너졌었죠. 최근 들어 눌림목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해 주다가 최근 반등 나오는 흐름 속에서 조금 팔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꽤나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트 상황에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받은 구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대략적으로 55% 정도 하락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보시면 연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흔하지 않은 실적이죠. 뭐 근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에 엮여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뭐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닌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도 꾸준히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연스럽게 2026년도에는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2022년도 보시면 왜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했냐라고 보면,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공장 지금 현재 그 생산 늘리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언제 투자하는지가 해당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하고 너무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번 연도에는 역대급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급 발표 실적을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지금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또 직전에도 이제 대박을 칠 때는 한 14%, 15%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이상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도 만드는데 이제 상당히 품귀 현상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장비들보다도 좀 더 빨라요. 장비들보다도 좀 더 빠르게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다 반도체 장비하는 기업들한테도 납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직접 납품을 하지만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존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나기 이전에 이런 공작기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매출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온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해당 기업은 이런 로봇 쪽까지 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이 독점하던 반도체 웨이퍼 이동 로봇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뭐 이송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ATM 지금 현재 장비를 했고요. HBM 증설수혜가 집중이 되고 세메스, 한미반도체 등 핵심 장비사의 공급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맥스가 성공하는 게 세메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주요 기업한테 제품을 납품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제과제 완료 후 자체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역시나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기업들보다도 먼저 매출이 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기가 정말 제대로 퍼지기 시작하는지를 선발대로 알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바로 사이맥스하고 라온 로보틱스 같은 주요 장비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주식을 공략하진 않아도 됩니다. 매수하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매수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후속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증가하겠구나를 먼저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쪽이 해당 로봇 관련된 쪽이니까요. 미리미리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 바로 사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너가 너의 돈을 투자할만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저는 지금이 아닌 이유는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요, 이 투자자들은 상처가 깊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 매수가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맞죠?
상당히 신중하다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미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역대급 실적 발표였습니다. 다 대박이었어요. 웬만한 기업들이 다 매출 영업이익이 대박을 쳤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 움직인 걸 가지고 매출 영업이익 성장 나온 걸 가지고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좋게 나와서는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은 이 직접 불확실한 상황에서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모두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다들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먼저 선발대로 누가 나서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라고 하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뭐 연기금이든 아니면 연금 자금이든 뭐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금 자금으로 투자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국내에서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하든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마련했던 돈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부가 주도해서 이 반도체 그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적인 기업들을 그 큰 자금들을 운용하는 곳들이 사주는 모습들, 실제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다시 반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출 실적이 올라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일부라도 회복하고 같이 따라잡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되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9월 달부터 이 본격적인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천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매우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국 예탁잔고를 보시면 한국 예탁장도 매번 보여드리죠.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얼만큼 돈을 넣어놨는지,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길반 통장, 그 월급 들어오는 통장에서 투자하려면 우리 그 증권사 통장으로 옮기잖아요. 그 증권사 통장에 옮겨놓은 자금을 싹 다 모아본 게 한국 예탁잔고입니다. 그래서 한국 예탁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아직 하방 추세입니다. 지금 고점 140조에서 이미 100조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40조가 없어졌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다라 보시면 되겠죠.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번에 아마 이제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으로 특히나 이 큰 상처를 입으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잃었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설득이 안 돼서 주식시장을 떠난 투자자들도 있겠죠. 남은 투자자분들이라도 최대한 잘 갈무리해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의 희망을 좀 보여줘야 본격적인 다음 대장주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대장주가 등장이 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 꼭 여러분들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릴 건 그럼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왜 반등했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했으면 투심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근 반등에 최근 개인 투자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시 반등은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애초에 주식시장이 과하게 떨어졌어요. 왜 과하게 떨어졌냐라고 하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안 사줘서 그렇습니다. 원래 과도하게 떨어져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 적극적이지 않았느냐를 살펴봤더니 한국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코스피 변동성이 더 변동성 지수가 너무 커서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80포인트 이상이 있었죠. 너무 커서 선물 옵션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선물 옵션 비용은 우리로 생각하면 보험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메이저 투자자들은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면서도 혹시나 만약에 한국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마치 살아가다가 병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되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듯이 투자 시장에도 코스피를 투자할 때는 코스피 투자하면서도 위험할 때는 보험 상품을 잠깐 뭐 3개월짜리, 1개월짜리, 하루짜리 보험 상품을 가입하거든요. 근데 보험 상품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국의 주식을 애초에 사는 것 자체를 꺼려 했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비용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변동성이 하락하면서 보험 비용이 많이 하락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시장이 정상화되었죠. 정확하게 2026년도 이번 연도 5월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들어오면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이 변동성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보험 비용이면 투자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매수했던 겁니다. 즉 한국 주식시장에 어마무시한 대단한 호재성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애초에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일부 정상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반등을 대세 상승의 다시 시작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상승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호재가 있으면 또 가겠죠. 그래서 요거의 반등으로 투심이 돌아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대장주가 다시 바로 지금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준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추적 관찰을 상세히 해봐야 어디서 나올지 우리가 나중에 뭐 아마 8월달 지나서 한 9월달 때쯤 좀 힌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쯤 어느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달은 준비의 달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초기 상승은 일부 놓칠지라도 차라리 확실할 때 진입해서 지금 무릎 위에서 매수해서 어깨 정도에 파는 게 좋습니다. 뭐 머리에 팔면 운이 좋은 거고 뭐 그건 사실 그런 존재하지 않고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한 무릎에 서서 어깨 판다는 생각으로 다음 대장주 종목들을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매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황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많이 정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거든요.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 무료로 제가 어차피 시장에 대한 정보 정리하는 김에 올려드리고 있는 주식전략실에서 시황글들 매일 장시작 전에 지금 해외 증시 어땠고 주요 뉴스 보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고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대응책까지 여러분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감하고 나면 주요 뉴스 지표 어떻게 변했는지까지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습관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단기 추천 종목이 있으면 단기 추천 종목들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시장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추천을 보려 하고 있지만 꾸준히 여러분들께 단기 추천 종목 드리면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한 승률 8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좋은 종목도 시장 안정화되면 또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이재진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도 동일하게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왼쪽 하단에 아마 푸시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푸시 알람 설정이거든요. 제가 뭘 올려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람 설정 정도만 해두시면 시황이든 지금 이제 추천 종목이든 나올 때마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만들었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주식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매일매일 시황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유망해 보이는지 제 의견들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과 겹치지 않더라도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뭐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아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6시쯤 여러분들께서 주말 일요일 빼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